9일차. 자, 9일차 듣기는 이 부분, 그 중에서도 기타 전문 분야와 일반인 인터뷰를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 전문 분야라고 했으니까 확실히 어휘는 어렵겠죠. 그리고 일반 인터뷰는, 그러니까 직업이 특정적으로 나오지 않은 사람을 인터뷰한 내용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럼 이런 경우는 어차피 어휘는 어렵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좀 더 보기에 집중을 해서 어떤 질문을 해야 저 보기가 답이 될까? 요것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고민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기부터 보시죠.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A. 多听取他人意见. 자, 听取 귀담아 듣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남의 의견을 좀 많이 귀담아 들어라. B. 应尽早制定. 자, 制定 하면은 뭔가 제정하다인데, 만약에 HSK가 나온다 보통 목표를 세우다 할 때 세우다. 그래서 목표를 세우다. 세워야 한다. 마땅히 일찍 세워야 한다. 아마도 목표일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随性而为. 자, 이런 단어를 안 외웠다가 큰일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예, 随性은 마음대로 하는 성질을 얘기하는 거고, 제가 팁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네 글자짜리 단어 안에 얼은 연결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해석은 하지 않아요. 웨이가 하다는 뜻이니까, 마음대로 하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다 해야 된다는 개념이니까, 마음대로 해야 한다. 좋습니다. 마지막, D. 越具体 具体 越好. 越具体 하면은 구체적이다. 하오는 좋다. 위에 하면 A 할수록 B 하다 고정격식이죠. 구체적일수록 좋다. 제가 보기엔 지금 B부터 제가 좀 감이 왔어요.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의 의견을 좀 많이 듣고 목표를 세워라. 아니면 좀 일찍 세워라. 일찍 세워라. C는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해라. 그 다음에 D는 좀 더 목표가 구체적일수록 좋다. 그래서 계획이나 목표에 관한 질문이 아닐까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번 보기 보겠습니다. A. 鼓励大学生创业. 자, 创业. 자, 구리라고 했으니까 격려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대학생들이 창업하는 것을 격려하다. B. 是计算机专业的研究生. 자, 计算机 아직도 이것을 계산기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컴퓨터. 학문 분야에서는 다 计算机로 쓰고요. 디엔나와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전공의 연구생이다. 요거 때문에 좀 힌트가 나올 것 같아요. 뭔가 인물 정보인 냄새가 좀 나요. 그렇죠? 왜냐면 사람이 주어로 나와야지만 요게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C는 정당고 쪼어지야. 역시 마찬가지죠. 진작 일찍이 작가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 정보인 게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정리러. 자, 세웠다는 뜻이죠. 이지아 출판社, 출판사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인물 정보. 그래서 대학생 창업을 격려했는지, 아니면 컴퓨터 전공의 연구생인지, 아니면 작가였는지, 출판사를 설립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기 보시죠. 3번 A. 激励学习者. 자, 激励 하면 우리 구리랑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격려하다. 学习者. 학습자를 격려하다. B. 快速提高成绩. 자, 快速提高 하면은 보통 빨리 향상시키다. 정지, 성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C는 活跃思维. 자, 活跃 하면 활발하게 만들다, 활발히 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思维, 사고, 생각을 활발하게 만들다. 减轻学习负担. 자, 减轻 경감시키다. 학습 부담을 경감시키다. 자, 이것은 좀 여러분들 추측하기 애매하긴 한데, 자, 동사만 봐볼게요. 한번. 격려하다, 향상시키다, 활발하게 만들다, 경감시키다. 자, 이러면 뭔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어떤 것을 했을 때, 목적이 뭐냐, 저것을 하기 위해서이다. 원인이 뭐냐, 저것 때문이다. 효과가 뭐냐, 이런 효과를 일으킨다. 요 정도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나중에 지문으로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4번.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A. 认真记笔记. 자, 认真 열심히, 记 기록하다, 비지 필기. 열심히 필기를 해야 된다. 转向. 자, 转向 전향하다,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传统的课本学习. 무슨 말인지 알겠죠? 课本이 교재.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 전통적인 교재라는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아마 뭐 인터넷이라든지 요즘 이 다양한 새로운 신매체들을 이용한 공부들을 대비해서 대조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위에도 단지 읽으세요. 뭐를? 对自己有用的 자신에게 유용한 것만, 나한테 필요한 것만 읽어라. 읽다, 체격하는 내용인가? 자, D. 泛读和精读相结合. 자, 泛读는 범독. 범독이란 거는 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읽는다고 생각하죠. 광범할 때 범자죠. 그렇죠?
광泛할 때 판자입니다. 그다음에 찡두, 정독은 자세할 정자니까 자세하게 읽는 게 결합돼야 된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보면서도 자세하게 봐야 된다. 자, 일단 C와 D를 보면 책 같지만 아까 전통적인 책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해라고 한 거 보니까 지금 오늘이 아까 인터넷에 대한 내용이 좀 있었던 것 같죠, 그렇죠? 왜냐하면 B에 인터넷 컴퓨터 전공 연구생이다, 창업, 출판사, 작가, 그렇죠? 이게 인터넷에 관한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매체는 전통적인 교재 외에는 인터넷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렇죠? 어떻게 접해야 되는지에 대한 주의라든지 아니면 게스트의 의견을 묻는 문제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보기 보시죠. 5번입니다. 자, A. 合理 引导. 자, 합리적으로 인도하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합리적이란 말이 조금 애매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한번 적절하다, 알맞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바꿔보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해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인도해야 된다. 자, B는 초콩, 베이타men. 초콩 하면은 보통 이제 시간을 내다. 그렇죠? 초시간 이런 뜻이죠. 시간을 내서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 그들이 누군지 좀 궁금하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C. 给他们足够的空间. 그들에게 충분한 공간을 줘야 된다. D. 与老师沟通. 선생님과 소통을 한다. 선생님이 나오고 뭔가 시간을 내야 된다는 거 보니까 역시 6급이 제일 많이 소재로 다루고 있는 孩子. 자녀 교육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추측해 본 다음에 이제 질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자가 진행자네요. 여자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첫 번째 줄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무슨 내용을 얘기했냐면 从生物学博士到科普专栏作家再到后来做科技网站您的职业转换似乎跨度很大. 자, 진행자가 먼저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물학 박사에서 과학 칼럼 작가로 그리고 나서는 과학기술 웹사이트를 만들기까지 당신의 직업 전환은 폭이 매우 커 보입니다. 라고 하면서 뭘 알려줬냐면 바로 이 게스트의 정보를 진행자가 알려줬어요. 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첫 번째 진행자는요, 이 게스트가 오늘 어떤 사람인지 신분도 좀 알려주고 아니면 호칭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전에 이력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기에서 이미 인물 정보로 우리가 생각되는 예측되는 것들이 있었다면 요때 혹시 놓치진 않는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벌써 답이 나왔죠. 아까 2번이었나요? 2번이었는지 3번 2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2번 지금 보기를 보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2번 보시면은 정당고 조지야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정당고 조지야 C에 있네요. 그렇죠? C에 있어서 여기서는 조지야 이미 작가였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이미 C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2번부터 먼저 해결을 했다라는 거. 실질적인 첫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요. 您是怎样规划职业道路的呢? 당신은 직업의 길을 어떻게 계획했었나요? 라고 했어요. 남자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其实计划不如变化快. 자, 무슨 말이에요? 不如는 뭐뭐만 못하다. 계획이 변화만큼 빠르지 못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我更喜欢随性而为. 다행입니다. 아까 되게 좀 어려운 어휘였는데 그대로 쓴 경우는 좀 들릴 거예요. 그렇죠? 随性而为. 나는 계획이 변화만큼 빠르지 못해서 저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1번도 해결이 됐네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질문은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읽지 않을 거예요. 자, 이런 건 어떤 경우라고 했었죠? 자, 제가 분명히 이 진행자 질문이 문제로 되는 확률이 거의 높긴 하지만 70% 정도. 그렇죠? 그럼 나머지는 가끔 문제로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저희가 공질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진행자는 질문했지만 이것과 관련된 문제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가볍게 들으면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 뭐라고 했죠?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초조해하면서 나 뭐 놓친 거 없나? 이러면서 막 내려가지 않는 거.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2번은 해결됐으니까 1번과 3번 정도의 보기만 보면서 혹시 연관된 질문이 없는지 여러분들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에서는 여자가 뭐라고 물었냐면요. 学习又是一个对持续性和专注度要求非常高的活动。您觉得应如何协调这两者的关系? 자, 학습은 또한 하나의 지속성과 집중도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은 활동이래요. 그래서 당신이 생각하기에 이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야 될까요? 조화롭게 하다 시에 티아오 나왔죠. 그렇죠? 그랬더니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设计一套好的学习模式. 자, 하나의 아주
좋은 학습 패턴을 설계하는 데는요. 既有 요거부터 체크할게요. 既要有激励作用又要适合互联网的特征. 그러니까 既有 하면은 뭐뭐이기도 하고 뭐뭐이기도 하다. 야오야오를 썼으니까 뭐뭐 해야 하기도 하고 뭐뭐 해야 하기도 하다. 뭘 해야 하기도 하고. 첫 번째, 激励作用, 격려작용이 있어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인터넷의 특징에 부합해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 질문이었죠. 벌써 1번, 2번은 해결이 되었고 세 번째 보기에 보시면은 뭐가 있었냐면 A, 激励学习者가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아까 작용이나 원인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라고 했는데 바로 이 부분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속성과 집중도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야 될까요? 했더니 일단은 이 구독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이걸 보는 사람들이 격려를 해줘야 돼. 보는 사람들을 격려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인터넷 특징에 맞게끔 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인터넷 특징에 맞게끔 한다는 보기는 없었으니까 정답은 A가 나왔습니다. A. 자, 그 다음 여자가 질문을 뭘 얘기하냐면 좀 어려운 질문을 해요. 자, 이런 거는 이때 여러분들 봐두셔야지 다음에 어렵지 않습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互联网的崛起导致了信息的碎片化我们应该如何正确面对这种现象? 자, 무슨 말이냐면 죄치가 원래 우뚝 쏟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더 뒤에 있잖아. 그 명사로 지금 처리를 할 건데 우뚝 쏟는 걸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급부상. 저는 이제 급부상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급부상. 요즘 인터넷이 아무래도 우리 모든 생활의 중심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인터넷의 급부상이 다오쯔를 하면 무조건 앞에 있는 내용이 뒤에 있는 내용을 야기했다, 불러일으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정보의 수입편화를 야기했다. 수입편화는 파편화예요. 파편화란 말은 뭐냐면 이 파편화란 말은 정보가 잘게 쪼개졌다는 거죠. 그렇죠? 요즘은 그러니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진짜 다양한 정보, 많은 정보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걸 뭐라고 한다? 수입편화. 그래서 정보의 파편화를 야기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정확하게 이러한 현상을 마주해야 될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이게 아까 그 4번 보기에 보면 우리가 필기를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전통적인 방법, 이 노트에 우리가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 아니면 자신한테 필요한 것만 읽어야 된다. 마지막에는 범독과 정독이 있었는데 저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인터넷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라니까 남자는 많은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해요? 要注意泛读和精读结合. 보기를 먼저 보고 있었다면 아마 이 문장이 확실하게 들릴 겁니다. 어려운 단어를 쓰지 않았죠? 그래서 4번은 D가 되겠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가볼까요? 자, 마지막에서는 여자가 您认为 일단 생각을 물어요. 他们应该怎样平衡网络学习与网络成瘾的问题. 자, 두 단어가 중요하죠. 핑헝. 자, 핑헝을 일단 여러분들 평형이란 말 절대 쓰지 마시고 명사로서는 균형, 동사로 쓰면 균형을 잡다라는 뜻이에요. 기억하세요. 핑헝은 균형 아니면 균형을 잡다. 그 다음 하나 더 6급 단골 단어죠. 5급 때부터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成瘾, 중독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당신이 여기에 그들은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나요? 무엇과 무엇? 인터넷 학습과 인터넷 중독의 문제.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학습과 인터넷 중독 문제를 어떻게 균형 잡아야 한다고 여기나요? 라고 했을 때 아까 5번에 우리가 보기를 이거 자녀 교육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 했는데 이걸 아마도 이 인터넷으로 뭔가 학습하는 인터넷을 보는 사람들 특히 뭐 어린아이들 요런 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남자가家长的合理引导. 아까 똑같은 표현 썼습니다. 가장의 적절한 인도가 还是很有必要的. 아주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5번의 정답은 결국 A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물론 이제 전문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넷 읽는 것, 위에도라고 하죠. 그렇죠? 이 인터넷 보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 전문가라서 상당히 중간중간에 어려운 단어가 나오지만 보기를 먼저 장악을 한다면 어차피 어려운 거 보기를 잘 이해한다면 오늘은 내용이 어려운 대신 단어는 그대로 썼다. 그렇죠? 이렇게 바꾼 단어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그대로 썼거든요. 요게 이제 시험 문제 특징이에요. 지문 내용이 어려우면 문제는 쉽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이 9일차 듣기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어려운 단어들 정리하시고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9일차. 자, 9일차 독해 이 부분은 역시 여러분들 오늘 예문부터 좀 보실 텐데 지난번에 제가 이
독해의 부분을 가장 푸는 관건은 소재를 먼저 좀 파악을 해달라고 했고 보기를 정확하게 봐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소재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오늘 소재와 그 다음에 어휘, 보기를 왜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지, 특징을 왜 알고 있어야 되는지, 이 전략 PT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 적어도 왜 외워야 되는지, 그런 어휘의 특징으로 오늘 푸는 연습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예문을 좀 보실게요. 예문 보시면 보기부터 좀 정리를 하고 나서 예문에서 소재 찾고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A에는 야오옌, 야오옌 하면 눈부시다 라는 뜻이 있고요. B는 찰란 하면 찬란하다. 자, 눈부시다와 찬란하다의 공통점은 뭐에 관한 내용이죠? 예, 빛에 관한 내용이죠. 꽝, 예, 꽝이 나오면 좀 이걸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쩐꾸이, 자, 쩐꾸이는 진귀하다인데, 진귀하다면 보통 우리가 유물 같은 거, 예, 좀 드문 거, 아니면 뭐 희귀한 진귀하고 드문 새우를 쩐시라고 하거든요. 예, 쩐꾸이는 보통 유물이나 사물에 많이 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잔신, 자, 잔신도 저번에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대로 참신하다라고 해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보통 참신하다면 아이디어 같은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얘는 실질적으로 기존에 없던 스타일의 물건, 표면적으로 보이는 물건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잔신은 새로운 혹은 기존에 없던이라는 뜻으로 좀 그 단어를 기억해달라고 부탁드렸었습니다. 자, 두 번째 보기들은 사자성어, 사자고정구라고 불러요. 네 글자짜리 고정으로 되어 있는 단어들이 나왔는데 A에 나와 있는 신신샹롱, 네, 신신샹롱 뜻이 두 개예요. 하나는 초목이 무성하다와 하나는 사업이 번창하다. 자, HSK에서는 주로 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나오지 초목이 무성하다는 잘 쓰이지 않으니까 이왕 외우는 거, 롱자가 있네요. 번영하다라는 뜻으로 좀 외우시면 좋겠고요. 결국 비슷해요. 왜냐하면 초목이 무성한 거는 이렇게 사업이 초목처럼 쭉쭉 뻗어나가서 이렇게 풍성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번영하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지광이 자이가 나와 있는데 뭐 그대로 직역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 하면은 기이하다, 신비하다. 꽝, 빛, 이 다르다, 자이 색채. 그러니까 뭔가 신비한 빛과 다른 색채. 추선루화, 추선루화. 자, 신의 경지에 이를 정도로 변하다, 들어가다, 신의 경지에 들어가다. 뭐가? 기술이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르신위이, 나날이 새롭고 다달이 다르다. 뭔가 계속 변화하는 것에, 변화에 대한 내용, 이것은 빛에 대한 내용, 그죠? 빛 색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감자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금 저희가 이제 예문이라서 이 보기가 원래 두 개 있는 경우는 없지만 줄여놨어요. 여기 말줄임표도 보이시죠? 그렇죠? 문제를 줄여놨는데, 일단 보기에 있는 단어를 봐도 빛과 관련된 것들이 두 개가 있고요. 또 보기에서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문으로 가면 지문 내용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렇죠? 일단 볼까요? 当太阳带电粒子进入地球磁场时，地球南北两极附近的夜空会出现灯灯美丽的极光。如果有机会亲眼看到极光，你一定会惊叹于大自然的灯灯。 이렇게 나왔어요. 소재 찾아내셨나요? 자, 사실 소재를 찾는다고 또 가끔 학생들이 말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소재 찾으면 결국 다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자, 일단 땅수니까 전제 조건이니까 소재가 들어가 있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물론 소재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얘는 뭔가 전제 조건 뭐 할 때, 들어갈 때 요거만 보이면 되겠습니다. 밤하늘에 뭐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나타나는 대상이 나와야지. 나타나는 대상이 뭐예요? 지광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럼 지광이 뭐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해석을 못 하더라도 뭐라고 하시면 돼요? 극광. 근데 남북극에 나타나는 극광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쵸? 오로라. 맞습니까? 그러니까 오로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면 더 좋고요.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아까 왜 이미 꽝이란 단어를 우리가 관련 있는 단어를 다 찾아놨거든. A에서는 야오옌, 그 다음에 B에서는 찰랑과 지광이찰. 벌써 정답은 B라는 거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소재만 잘 찾고 단어가 뭘 설명하는 단어인지만 잘 알아도 이렇게 문제 풀 수 있다라는 거, 실제 기출 문제니까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광이라는 단어 배웠어요. 오로라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 예문으로 공부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역시 보기부터 볼게요. 이번에 한 문장만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첫 번째 보기는 리우촨. 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헷갈려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와 두 개, 이촨. C에 나와 있는 단어와 그렇게 많이 헷갈려해요. 학생들이. 자, 리우촨, 이촨 둘 다 우리나라 말 유전이에요. 유전. 그렇죠? 하지만 얘는 리우촨은 유전으로 읽지 마시고요. 반드시 전해지다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에게 왜 유전, 나 우리 아버지 이러한 뭐 안 좋은 점도 있고요. 뭐 좋은 유전적으로 뭔가 유전 받았다라고 할 때는 이촨을 쓰긴 해요. 예, 문제로는 답이 잘 안 되는 단어긴 한데 일단 6급에선 등장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외워 주셔야 되겠고요. 예, 6급에서 진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리우촨. 무조건 나오는 단어라고 보셔도 되는데 전해지다라는 뜻이고 주로 어떤 것이 문화들이
뭐 우리 경극, 아리랑, 뭐 탈춤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속담, 이야기 이런 것들이 좀 대대로 전해지다. 이럴 때 우리가 리우추안, 호우시란 말을 또 쓰고요. 그다음에 후세에 전해지다. 그다음 또 뭐 쓰냐면 이 광이랑 그렇게 친해요. 왜냐하면 이런 전통 문화들이 널리 널리 전해지다. 그런 이야기가 널리 널리 전해지다. 이랬을 적에 우리가 광과 잘 써서 예를 들면 리우추안 헌광 아니면 광웨이 리우추안 이런 식으로 리우추안 정말 중요한 단어니까 별표하고 꼭 외우시고요. 그리고 이추안 아까도 말했어요. 그러니까 유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내려오는 것도 우리 유전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리우통은 유통되다는 뜻이에요. 별로 잘 안 쓸 것 같죠? 뭐 화폐라든지 공기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공기는 왜 들어갔냐고요? 공기는 얘가 흘러서 통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통하다는 뜻으로 쓰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꼭 물건 유통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D는宣传, 선전하다는 뜻이죠. 예, 주장이나 사물의 존재를 널리 널리 알린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소재가 뭐냐고요? 예, 딴 건 몰라도 후이쥐 못 읽어도 상관없어요. 극이에요. 극, 그렇죠? 칭추, 예, 청나라 시대 초 때는 칭성위 뭐 흥성하다. 안후이지, 지향저 이달, 지역 이름이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방에서 매우 땡땡했다. 이런 뜻인데, 딴 건 몰라도 뭐가 나왔어요? 무형 문화인 후이쥐.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경극의 이게 모태거든요. 예, 후이쥐. 이번 기회에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경극의 모태. 처음에 시작은 후이쥐로 시작을 했어요. 이게 나중에 경극으로 발전했는데, 그래서 이 휘극이라는 것이 저기서 뭐 하다가, 흥하다가 남방에 뭐 했다? 널리 뭐 했다? 당연히 리우추안, 그렇죠. 전해졌다란 말이 맞겠죠. 여기서 일단 광하고 친한 단어는 다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널리 유통되다, 널리 이추안 빼고 그렇죠. 이추안 빼고는 선전되다, 널리 선전되다 이렇게 다 되는데 일단 소재가 뭐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죠. 무형 문화 따위를 널리 퍼뜨리다 뭐가 있다? 리우추안. 그래서 정답은 A가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단어의 특징, 특히 잘 헷갈릴 만한 단어 정리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문장에서는 소재만 파악해도 이런 단어 나오면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고유명사. 근데 저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실제 문제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실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역시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기부터 정리 좀 해볼게요. 소재 찾고 이게 실제 문제니까 그럼 소재만 찾고 내가 어떻게 푸는지 제가 어떻게 푸는지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소재는 일단 젠窗화 요거예요. 우리 저번에 지난 시간이었나요? 우리 그 부호 배웠잖아요. 그렇죠? 요게 들어가면 뭐라고 했죠? 제목. 뭐 작품 제목이겠죠. 그렇죠? 제목에 들어가니까 젠추앙화인데 뭔지 모르겠어. 그렇죠? 근데 옆에 뒤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미아후일러 있죠. 미아오시에라고 하면은요. 글로 묘사하는 거고 미아후이 하면 그림 회자거든요. 그래서 그림으로 묘사한 거니까 오늘의 소재는 그림이에요. 그림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상식으로 좀 알아두자면 전창화라는 게 뭐냐? 전창화는 여러분들 왜 중국 가면은 문 앞에 복자 뒤집어서 이렇게 오려놓은 거 본 적 있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런 명절 같은 때, 물론 새해가 제일 많아요. 새해 때 신년이나 명절 같은 때에 이렇게 복을 기리기 위해서 뭐 한다? 이렇게 동물이나 좋은 것을 상징하는 동물이나 글자 따위를 종이로 오려서 문이나 창문이나 유리 같은 데 붙여요. 예, 그거를 그 물건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전창화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일단 소재는 얘가 나왔으니까 바로 그냥 보기로 가볼게요. 보기로 가시면, 자, 어떤 열이 제일 만만한지를 좀 골라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리우추안 배웠으니까 요 열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위에 있는 단어 잘 모르시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열 정도는 6급이면 당연히 알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열은 왜 제가 피했냐면, 자, 보시면 알겠지만 다 눈목자가 붙어 있다, 그렇죠? 그러면 특히 왕, 바라보다, 자, 눈을 깜빡이다, 그다음 띵, 주시하다, 보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바라보다와 계속 주시하고 있다랑 그냥 보다랑 그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그럼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피하시는 게 나아요. 첫 번째를 봤더니 지시향, 길하다. 자, 길하다의 특징은 좀 알려드릴게요. 길하다의 특징은 일단 우리가 길한 거 언제 찾죠? 아까도 얘기했는데, 예, 전통 명절. 자, 한글로 적을게요. 왜냐면 명절이 되게 많죠. 춘지에 아니면 또한우지에 이런 것들에 길하다라는 단어를 많이 찾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을 적에 이런 것을 언급할 때 지시향이 잘 쓰인다는 거. 하나 더는 쟤랑 잘 쓰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자, 펜이 잘 안 나오네요. 자, 시향정. 자, 상징. 그렇죠. 우리가 길한 상징이란 말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상징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A의 지시향이 답이 될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자, 안닝은 안녕하다. 별일 없다는 뜻이죠. 그렇죠? 안샹.
자, 안시양은요, 차분하다, 침착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행동에 많이 써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공부를 하고 있다. 안시양의 学习, 뭐 안시양의 做 이런 식으로 어떤 행위가 되게 차분하게 진행된다 할 때 안시양을 쓰고 있고요. 츠시양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츠시양은 자상, 그대로 읽으면 자상인데, 자상하다는 우리가 보통 난 런츠, 인자하다 이런 걸로 쓰고요. 츠시양은 자유롭다는 뜻이에요. 뭐가 자유롭냐면 표정이 자유롭다. 표정. 그러니까 저 사람은 되게 자상하다 할 때, 그러니까 他很慈祥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他的表情很慈祥 이런 식으로 쓰는, 특히 나이 드신 분한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겠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좀 배워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마지막 열로 가볼게요. 르리에 열렬하다. 열렬하다는 분위기를 많이 쓰죠. 분위기, 열렬하다니까 분위기. 그 다음에 호외. 자, 호외는 여러분들 좀 조심하실 게 아까 잠시 나왔던 것 같은데 호위의 스웨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호위의 스웨. 이거 아마 보기, 아까 듣기 보기에서 나왔었는데 활약하다라는 뜻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럼 지금 사람이 활약하다. 그다음 활발하다 할 때 주의할 게 사람이 활발하다가 아니, 아까 같은 세포나 사고가 활발하다 혹은 세포나 사고를 활발히 하다지,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 성격이 활발하다 뭐 쓰죠? 예, 후어는 똑같이 쓰고 뭘 쓰죠? 호포, 그렇죠? 호포를 쓰기 때문에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호위에는 뭐 현역 선수, 그러니까 활약하다는 말은 뭐냐면 이 선수가 요번에 활약을 했어, 이럴 때는 쓸 수가 있지만 그 사람 성격을 얘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활발한 사람이 할 때는 호포를 쓰는 게 맞겠고요. 호위에는 사람한테 쓰면 활동하고 있다, 활약하다라는 뜻이고, 그다음 보통은 세포 같은 인체 기관이 활발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위에, 시위에는 명사로서는 희열이죠. 희열. 명사로서는 희열인데 다 위에가 지금 형용사로 정리되고 있기 때문에 즐겁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롱치아 중요합니다. 여기서 뭐 답이든 아니든 얘는 무조건 6급에서는 중요하게 외워야 되는 단어예요. 관시 롱치아라고 하죠. 사이가 좋다. 그래서 이 단어도 중요하니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두 열만 한번 좀 볼게요. 첫 번째 밑줄로 갔더니 땅디자가 보여요. 땅디자가 보이면 뒤에가 수로를 꾸며주는 이 밑줄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쪼어예요. 앉다. 쪼짜이 캉상. 이러면 이제 우리 온돌에 앉다 뜻인데, 그 여자분이 어떻게 온돌에 앉느냐? 길하게 앉는단 말 없죠. 그렇죠? 길하게 앉는단 말 없고, 안녕하게 앉다. 뭐 별일 없이 앉다. 좀 말이 애매한 것들은 놔두세요. 제가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안샹. 차분하게 앉다. 당연히 되죠. 츠샹. 자, 이거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애롭게 앉다는 말은 없어요. 자애로운 표정을 짓고 앉다겠죠.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따이 츠샹도 뼈칭더 쪼 이렇게는 가능하겠지만 그냥 츠샹도 쪼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비씨 안녕이 되나 안 되나? 이미 잘 되는 거는 씨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한 열로 정하지 마시고, 자, 뒷열로 가면 아까 확실히 구분되는 두 단어가 있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정부 화면. 여기서 다시 한번 알 수 있죠. 그림이라는 거. 전체적인 화면, 그림에는 충만, 이 단어 중요해요. 뒤에는 항상 추상적인 목조가 온다라는 거. 치팬, 분위기죠. 분위기. 또 한자로 읽지 말고 기분 아니에요. 분위기. 그러면 땡땡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다. 지금 설명절 때 지금 나오는 그런 그림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설날 때 전창을 자르고 있는 그런 것을 그려가지고 제목을 붙인 작품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어떤 분위기로 가득 찼을까요? 제가 말했잖아. 활발하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호위에가 그 뜻이 없다라고 설명했었죠. 근데 이제 기쁜, 그러니까 곧 명절을 보내니까 기쁘고 즐거운 분위기 가능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C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 수 있어야 되는 건 뭐다?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여기 있는 내용이 되게 길고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제가 쉽게 풀라는 게 아니라 아마 연습을 해도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해석을 해봤자 여러분들은 믿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오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절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지문을 해석해서 풀려고 하지 마시고 보기를 정확하게 아는지, 그래서 아는 보기, 자신인 열을 먼저 고르시고요. 그 다음에 소재만 파악해서 저 소재니까 이 내용은 이렇게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사고를 좀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내기 전에요. 아까 여기가 제가 별표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단어만 설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잔시는 전시, 그대로 읽으면 전시하다인데, 자, 여기 좀 지우고 볼게요. 제가 필기할 게 좀 있을 것 같아. 밑에 제가 책에 정리를 해놨나 모르겠네요. 자, 잔시는 전시하다지만 실제로 이제 6급에서 HSK에서 우리가 정리를 할 때는 보여주다가 해석이 제일 좋아요. 보여주다. 왜냐하면 전시하는 거는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여주다인데 주로 뭘 보여주냐면 네 가지로 좀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 자신을 보여주다. 자신을 좀 드러내줄 때 잔시즈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디 가서 자기의 장점을 좀 보여줘야 되겠죠. 요디엔. 그 다음에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다. 싱시앙. 그다음 사건의 진상을 보여주다. 真相.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건의 진상, 그 다음에 어떤 이미지, 장점, 자신을 보여주다 할 때 우리가 이 잔시를 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빠오루는 폭로하다는 뜻이야. 주로 비밀, 그러니까 비밀에 관련된 것. 이 급에서 비밀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데요. 일단 오늘 대표적인 비밀인 미미, 그쵸? 비밀을 뭐하다? 까발키다, 폭로하다. 그래서 비밀이란 단어가 나오면 되겠고요. 리울루 같은 경우가 또 중요해요. 리울루 역시 좀 지우고 갈게요. 자, 리울루가 되게 중요한데, 리울루는 아마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무심코 드러나오다라고 있어요. 그렇죠? 무심코 드러나다. 무심코 드러나는 게 뭐냐면 나는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여기 사람, 그렇죠? 사람이 가만히 있는데 뭐죠? 막 어떤 분위기 표정이 막 드러나오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런 분위기 표정이 막 드러나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아우라, 포스가 뿜어져 나온다는데 그때 뿜어져 나오다가 바로 리울루에 뿜어져 나오다. 그래서 뿜어져 나오는 거기 때문에 쟤는 보호를 추를 많이 써요. 추를 많이 쓰고, 그래서 뭐 안 써도 되지만 추를 많이 쓰고, 뒤에는 주로 잘 붙는 단어가 무슨 션타이. 자, 션타이도 6급에서는 필수어입니다. 반드시 외우세요. 션타이 하면 션이 정신적인 것, 타이는 태도, 정신적인 태도. 그 사람이 그러니까 분위기, 그러니까 표정 분위기라고 해석은 할 텐데 이 션타이를 그 표정 분위기가 우리가 아까 배웠던 벼칭, 펀웨이랑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약간 이런 정신적인 면의 분위기 표정이 우러나오다. 뭐 고와함, 우아함, 이런 차분함 그런 것들이 있죠. 뭐 그런 거, 성질 급함 이런 것들이 뿜어져 나올 때 우리가 션타이, 땡땡 션타이 이렇게 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류추원 앞에서 중요하다고 했었죠. 널리 전해지다. 그쵸? 뭐가 무형문화재, 이야기 속담 같은 것들이, 그쵸?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요것도 만약에 대입을 해본다면 무친 땡땡 추 나왔어요. 총롱 쯔신더 션타이, 그쵸? 무조건 시네요. 다음에 나오면 션타이 나오면 리올로 고르세요.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9일차. 자, 9일차 쓰기는 드디어 저희가 이 정말로 원고지에 작문을 하는 연습을 좀 해볼 텐데요. 요약하기죠. 자, 실제 원래 원문은 천자 정도가 돼요. 천자를 우리가 몇 자로 줄이는 게 실제죠? 400자. 네, 지금 200자 내외로 요약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글 원문이 어느 정도 된다는 뜻이냐면 500자 정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500자를 200자. 왜 이렇게 먼저 연습을 하냐면 우리가 고작 이제 짧은 문장 몇 개를 이제 줄이는 연습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문 천자나 되는 글을 줄이기에는 좀 실력이 아직 부족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계별로 조금 이렇게 내용도 좀 짧고 쉽고 이런 내용을 먼저 줄이는 것부터 해서 차차 단계로 높여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부터 좀 확실히 쓰기의 틀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특히 제가 이걸 어떻게 줄이는지를 우리가 지금 쓰기 때 정리를 해놨는데 이미 이거는 눈으로 보는 게 훨씬 더 편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동영상 이 녹음, 음성만 들려주는 이 수업에서 내가 줄이는 걸 또 설명하자니 중복되는 것 같고, 그럼 뭐가 필요할까 했더니 실제로 저희 오프라인 수강을 듣는 학생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읽기래요. 읽기가 왜 안 되냐면 아직 모르는 단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될지 모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게 지금 500자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이 1000자를 10분 안에 읽어야 되거든요. 10분 안에 읽어서 400자로 줄이는 거고, 그럼 500자는 한 5분 정도밖에 안 걸려야 돼요. 그러면 5분 읽고 이 내용을 다 기억을 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어떻게 해버린다? 그냥 암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진짜 암기를 잘해봐야 한 요 정도밖에 못 외워요. 그럼 실제로 쓸 내용이 없는 거죠. 얘도 줄여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쓸 내용이 없으니까 거의 원고지를 다 채워야 되는 원고지라면 반밖에 안 채우는 경우, 이제 그런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항상 하는 말이 자, 읽기가 안 돼.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짧은 글 줄이기, 500자 줄이는 게 한 4개 정도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까 오늘은 물론 줄이는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 잠시 언급은 하겠지만 주로 읽는 거, 어떤 것을 위주로 봐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읽기, 그러니까 독해 능력을 좀 키우는 데 집중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읽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죠? 여기서 보기엔 너무 지저분해질 테니까 좀 잘라서 조금씩 잘라서 볼게요. 일단 단락은 3단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3단락이기 때문에 단락별로 좀 잘라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의 앞부분입니다.
古时候有一个农民要到另外一个村庄去办事. 자, 마침표 단위로 문장을 좀 보고 풀이를 해보도록 합시다. 옛날에, 자, 옛날 시기는 반드시 옮기는 게 맞아요. 이거 농민, 여기가 주어겠네요. 그쵸? 要到另外一个村庄去. 자, 학생들이 가끔 너무 쉬운 어법이긴 한데요.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 到가 썼을 때 왜 꼭 취를 쓰나요? 얘는 보호를 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到취. 근데 장소는 항상 우리가 취나 라이 앞에 넣잖아요. 그래서 장소가 들어간 거고, 그냥 기본적인 개념으로는 뭐 하면 돼요? 취 A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가지는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취 이거 춘장 링와이 이거 춘장 반시 해도 되고 到 링와이 이거 춘장 취 반시 해도 됩니다. 편한 걸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다른 마을로 가서 일을 처리했습니다. 일 처리하러 다른 마을에 갔습니다. 由于当时交通不便他只能走路去. 자, 요위가 나오면 뒤에 원인이 나올 거라는 거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뒤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 只能이죠. 그러면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다? 当时交通不便. 바로 당시 교통이 불편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조합하다 보면 옛날에 한 농민이 말하러 왔다. 走路 걸어서 우리가 수단 방식을 먼저 쓸 수 있잖아요. 동사구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뭐 했다? 去另外一个村庄办事. 요 패턴으로 바꾼 경우죠. 이것을 이렇게 바꾼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편한 거 쓰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不久他发现要到达那个村子必须经过一条河不然就得爬过一座高山. 자, 얼마 지나지 않아. 자,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이니까 이건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타파시엔 발견했죠. 자, 뒤에 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쭉 가시면 되겠죠. 요까지 발견한 것 같아요. 뭘 발견했냐면, 要到达那个村子. 자, 그 마을에 도착하려면 반드시 经过. 자, 일단 经过. 그 다음에 혹은 不然就得는 그렇지 않으면 또 해야 된다. 爬过. 그럼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반드시 강을 하나 건너거나 뭐 해야 된다? 산을 하나 뭐 해야 된다? 타야 된다. 그렇죠? 산을 타다. 산에 올라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주면 되냐면 그는 이제 발견을 한 거죠. 뭘 발견한 거예요? 거기에 가려면 要到那儿. 왜냐하면 여기서는 날로 받은 이유가 앞에서 이미 춘즈란 말을 썼기 때문에 춘주왕이란 말을 썼기 때문에 날로 받았습니다. 必须 뭐 하거나 经过一条河 아니면 爬过一座山. 요때는 이제 뿌라는 쓰지 마시고요. 우리가 또는이라는 개념의 호어절을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거나 또는 저걸 해야 한다라는 거.必须는 뒤에 있는 동사하고 둘 다 가리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계속해서 첫 번째 단락입니다. 他正犹豫的时候突然看到附近有一棵大树于是他用随身携带的斧头把大树砍倒且将树干慢慢地砍凿成一条简易的小船. 문장이 좀 긴 편이죠. 이런 문장이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무슨 내용이지 막 정신없어 하는데, 자, 일단 전제 조건은 그가 막 주저하고 있을 때 망설이고 있었다는 뜻인데, 만약에 줄일 거면 이 내용은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突然看到 봤다라는 거죠. 뭘 봤어요? 大树. 이게 먼저 보입니다. 看到大树. 큰 나무를 하나 봤어요. 그리하여 결과가 나옵니다. 자, 타용이 나왔는데요. 용은 보통 방법 수단을 많이 나타내요. 여기서 한번 끊을게요. 그러면 이것을 뭐 해서 써서 후토가 뭐죠? 예, 도끼입니다. 도끼. 옆에 보면 이게 우리 도끼가 이렇게 표현한 경우죠. 아비부자인데 도끼같이 생겼죠. 그렇죠? 도끼로 뭐 했다? 바다수. 바는 항상 명사고까지만. 칸다오가 이 나무 같은 거를 베서 쓰러뜨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나무를 베서 쓰러뜨렸어요. 어떤 도끼로? 예, 몸에 지닌 도끼로. 수이션시했다. 이런 수식어들은 필요 없다라고 앞에서 배웠죠. 그렇죠? 치에 게다가 얼치의 줄임말입니다. 지양 수간. 자, 지양은 바랑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이 나뭇가지를 만만 더. 자, 이 땅지자 붙은 거 부사어예요. 필요 없겠죠. 간자오청. 간자오 뭐죠? 베거나 이 나무 같은 거 이렇게 끌로 이렇게 막 끌거나 구멍을 뚫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条件이 샤오처. 중요한 거는 샤오처. 자, 여기서 우리 배웠던 독해 일부분에서 배운 적이 있는 거예요. 동사 뒤에 청이 나오면 반드시 명사구가 나와야 하고 이 명사구로 동사하다. 그래서 간자오처 이 나무를 뭐해서 베고 구멍 내고 끌로 끌어서 하나의
작은 배로 만들었다는 거. 어떤 작은 배? 간이 배.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줄일 때도 그럼 지금 동그라미 친 내용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가 뭐 있고 看到了一棵大树. 그다음 그리하여 뭐 했다? 他看到了那棵树 뿐만 아니라 뭐 했다? 坐了一条小船. 아니면 坐船 이래도 될 것 같아요. 줄여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坐了一条小船. 처음 설명했으니까 여기에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这个农民很佩服自己聪明才智，他坐着这造船，很轻松的就到达了对岸。 자, 이 농민은요, 페이프. 자, 페이프 하면 감탄하다 뜻이에요. 뭘 감탄했냐면, 여기에, 총명才智, 똑똑하고, 뭐 한 거에, 자기 기지가 있는 것에, 자신의, 그쵸? 이 똑똑함이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他坐着制造船很轻松的就到达了对岸. 자, 요거는 이제 어떤 패턴을 썼냐면 坐着를 썼고요. 예, 목적어는 뭐였죠? 船입니다. 그렇죠? 船. 坐着船 동사고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동사 뒤에 저가 붙으면 지속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타고 있는 거죠. 배를. 그리고 동사구 두 개가 나오면 앞에 있는 동사구와 뒤에 있는 동사구의 수단 방식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수단 방식. 그러면 뒤에 동사구가 건너편에 있는 기슭에 도착했다는 뜻이에요. 건너편에 있는 기슭에 도착했다. 어떻게 도착했다? 이 배를 타고. 어떤 배였냐면 这造船, 본인이 만든 배. 이런 내용은 다 생략을 하시면 되겠어요. 앞에 주어가 한번 나왔으니까 타도 두 번 쓸 필요 없겠죠. 그러면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 이 부분만 보면 뭐가 된다? 他佩服自己聪明. 그죠? 그는 아주 감탄했어요. 자신이 똑똑하다는 거. 그러니까 자신의 똑똑함이라고 해도 되지만 자신이 똑똑하다는 것을. 그리고 못 타고 배 타고 도착했어요. 어디를? 맞은편 기슭에. 간단하게 줄이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다음 문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이에요. 그렇죠? 바뀌었습니다. 내용이. 자, 上岸后. 자, 上岸后. 이제 이제 타고 건넜다까지 나왔었죠. 앞에 그 단락에서는. 이번에는 이제 기슭에 도착하고 나서 农民觉得这条船实在很管用，假如丢弃在岸边太可惜了.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패턴이 있어요. 접속사가 있어요. 자로. 저는 접속사 세모로 좀 표시하는 편인데, 뭐 하면 뭐하다? 여기서 끊어주면 되겠네요. 이름이 여기다가 버리면, 띄우수하면, 띄우스가 띄우치네요. 죄송합니다. 띄우치, 버리면. 여기 강기슭에다가 버리면 너무 아깝다. 왜? 그는 여긴 거예요. 농민이 여겼어요. 뭘 여겼냐면 이 배는 실제로도 쓸모가 있어서 버리기엔 아깝다. 자, 그럼 버리기엔 아깝다란 말이 이미 쓸모가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上岸后他又觉得 그가 느끼기에 뭘 느꼈다? 이 배 버리면 너무 아까워요. 그렇죠?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얼체 게다가 万一前面再遇到河的话他还得再砍树辛苦的坐乘船. 자, 그러니까 만일 가정이에요. 가정 굳이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 다시 강을 만나게 된다면 다 하이데 짜이 간쇼 또 나무를 베서辛苦도 고생스럽게 이 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보통 가정은 따로 쓸 필요는 없는데 여기서는 다음 내용 사건의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좀 옮겨봤어요. 뭐 하면 다시 강을 만나면 그래서 줄여서 어떻게 하면 된다? 와니前面有河. 그러니까 위 있다오란 말은 강을 만난다는 말인데 강이 있다면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요허로 바꿨습니다. 요허 하이데 조船또 만들어야 된다. 뭐 고생스럽게는 말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뭐 나무 자르다도 그러니까 앞에서 이미 배를 만들 때 나무를 잘랐다는 말을 썼으니까 그냥 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줄이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所以他决定把船背在身上이备不时之需. 자, 문장이 좀 어려워요. 이런 문장은 되게 여러분들 어려워해요. 일단 받자문이거든요. 받자 무엇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 큰 수로인 지혜띵에서 끊어볼게요. 그래서 그는 결정을 했어요. 어떤 걸 결정했죠? 요렇게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뒤에 내용을 보시면 그 배를 背在身上 여기서 한번 더 끊어지겠네요. 背在身上 등에다 짊어졌다는 뜻이죠. 그렇죠? 背在身上 하면은 그리고 이 背不时之需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일대 중요한 핵심 단어는 이예요. 이. 역시 용법 하나 배워볼게요. 자, 이 넣을 때까지 여러분들 어떻게 쓰셨냐면 이 A 땡땡땡 전치사로 A로 뭐뭐 하다. 우리가 뭐 자주 쓴 표현이 있다면 이 A 웨이 B 이런 것들이었죠. A를 B로 삼다. 하지만 여러분들 동사구와 동사구 사이에 있는
이가 많이 나오는데요. 6급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데 이때 이는 접속사로 쓰이고요. 이 뒤에 있는 동사구가 목적을 나타냄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하는 거 결정한 거 말고요. 여기 뒤에 있는 배를 등에 짊어졌다라는 거부터 볼게요. 배를 등에 짊어졌다라는 것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것이 뭐냐면 베이, 중베이 줄임말이겠죠. 不时之需는 언젠가 필요할지 모르는, 그러니까 불시에 필요한 수요, 수요를 위해서, 수요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럼 알겠어요. 그는 결정했어요. 뭘 결정했냐면 등에 이 배를 짊어지기로 한 거죠. 이 불시의 수요를 위해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해되시나요? 해석은 이 동사고 하기 위해서 동사고 해도 되고 이 동사고 하는 것은 이 동사고를 하기 위함이야 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라고 정리해놨어요? 소위 타수의 띵, 빼줘,传走. 그쵸?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뭐 불시의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 설명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냥 하기로 결정한 내용이 더 중요하겠죠. 좋아죠. 자, 이거는 보통 이제 우리 회화책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죠. 걷고 또 걸어서 또 걷고 또 걷다 보니까 계속 걷다 보니까 背着船的农民累得满头大汗步伐也愈走愈慢因为船实在是太重了 무슨 내용인지 알겠네요. 계속 걷다 보니까, 자, 베이저传농, 일단 농민이 뭐 했다? 레이했다.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야. 근데 이제 어떤 농민이냐면, 이 배를 짊어지고 있는 농민이 어떻게 피곤했다? 자, 피곤한 정도를 얘기한 거죠. 만토 따한, 얼굴이 땀이 범벅이 될 정도로 피곤했다. 핵심은 피곤했다. 아니면 뭐 피곤했다 대신에 땀이 많이 났다.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땀이 많이 난 걸 그만큼 힘들었다는 뜻이니까. 근데 뿌파의 위죠. 위만 여기서 이제 위가 이제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고민을 좀 하실 텐데, 자, 위는 6급에서 뭐랑 같은 단위냐면 위에랑 같은 뜻이에요. 위에. 우리가 위에를 뭐라고 쓰죠? 뭐 할수록. 그러면 우리가 위에 A 위에 B 하면 A 할수록 B 하다. 그럼 이게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걸을수록 느려졌다. 발걸음도 걸을수록 느려졌다. 이유가 뭐다? 이 배가 너무 무겁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냐면 배가 너무 무거우니까 땀이 많이 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船特别重, 뭐 非常重, 다 괜찮습니다. 이런 부사는 신경 쓰지 마세요. 他出了很多汗 이러면 되겠죠. 이거 너무 간단한 어법이죠. 그러니까 내가 읽기를 잘하면 읽을 때 중요한 거 뭐예요? 지금 계속 제가 해석하는 거 뭐부터 찾고 있죠? 수로부터 찾고 있다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구체적인 고유명사나 이런 거는 기억 못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구체적인 행위도 기억할 필요 없고 이 속마음 같은 것도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수로를 기준으로 사건의 흐름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읽기가 잘 안 되니까 이제 줄여야 할 말을 어떻게 줄여야 될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연락 마지막 부분입니다. 他一直汗流浃背地走，却发现路上都很平坦。在抵达那个村庄前，没有再遇到河流，可他却多花了3倍的时间才到达目的地。 자, 봅시다. 그는 줄곧 어땠다? 걸어갔어요. 어떻게 걸어갔다? 자, 수로부터 정리를 할게요. 자, 한료자베이 등에 땀이 흠뻑 젖을 정도로. 자, 이런 거는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쵸? 최파신 또 발견한 내용이 뒤에 있는 내용이거든요.路上都很平坦. 그 길이 상당히 평탄했어요. 그쵸? 평탄하고 또 했다? 짜이. 자, 짜이가 왜 나왔냐면 얘 때문에 나왔어요. 지엔. 항상 짜이가 나오면 상중하리 전후 장소시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뭐 전에 뭐 하기 전에 시기를 나타내는 그 마을에 도착하기 전에 디다 대신에 따오 쓰셔도 됩니다. 그냥 단어를 어렵게 쓸 뿐이에요. 어려운 단어는 쉬운 단어로 바꾸자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을에 도달하기 전에 메이어 짜이 위 있다고 허리요. 다시는 이 강을 만나지 못했다. 강을 만나지 못했다는 말 또 어떻게 하면 돼요? 강이 없었다라고 하면 되죠. 왜 메이어 허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可他却多花了 많이 썼다라는 거죠. 뭘 많이 썼어요? 근데 차이가 나왔으면 저거를 많이 쓰고 나서야 뒤에 거 하다. 그러면 도착하다. 그러면 쓰고 나서야 도착하다. 뭘 쓰고 나서야? 3배네요. 죄송합니다. 3배의 시간을 쓰고 나서야 목적지에 도착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서 줄이면 일단 뭐예요? 길에는 다시는 강이 없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힘들었다는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다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이 없었고 그는 썼어. 3배 시간. 그리고 뭐 했다? 도착했다. 아까 디다라고 나왔는데 저는 따오라고 정리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거 다시 다 빼버리고 또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쉬운 단어로 바꿔보자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단락 가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입니다. 人生不就是一场旅程吗？我们无法预测自己人生的道路会是什么样的。各种困难总是会突然出现，令我们始料不及，束手无策。
자, 여기까지인데요.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 사실 그 사자성어가 나오면은요 한 단어라서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무슨 내용인지. 일단 이거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어려운 단어가 보이니까. 始料不及 무슨 말이에요? 始料不及 예상치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수소우천 우리나라도 속수무책이란 말 쓰니까 그냥 방법이 없었다는 뜻이야. 뭐 할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앞에 있는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人生不就是一场旅程吗? 인생도 여정 아니냐? 여정 아니.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인생도 여정이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人生是旅程 이렇게 하면 되겠죠. 就是旅程. 우리는 우파 위처. 자, 뭐뭐 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죠. 예측할 방법이 없다. 뭘 예측할 방법이 없다? 道路会是什么样的? 길이 어떤 모양일지 자신 인생의 길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각종 어려움은요 늘 갑자기 출현해요. 그래서 링워머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뭐 예상치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그럼 어떤 말이냐면 인생은 바로 여행과 같다. 똑같이 썼죠. 그렇죠? 똑같이 썼고 뭐 했다? 이 내용은 다 지워버렸어요. 속수무책. 왜냐하면 뒤에 있는 내용을 좀 볼게요. 但没有什么船能够始终让我们走得自在轻松它对我们而言只能满足一时之需. 자, 没有什么船. 자, 이거 알고 계시나요? 자, 요명사, 没有명사. 중국어는 이 대상이 중요해요. 이 어떤 대상이 있고 없고. 그리고 뭐뭐 할 명사, 뒤에 수식하. 뭐뭐 할은 뒤에서 수식한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인생에는 뭐가 없다. 뭐 별다른 什么船 이러면 뭐 별다른 배라는 게 없다는 거. 어떤 배? 能够始终让我们走得自在轻松하게 만들 랑을 썼네요. 사역이네. 그쵸? 우리가 아주 편하고 자유롭게 편하게 갈 수 있게 만드는 배는 있다 없다? 없다고. 그럼 편한 배가 없다고요. 타 그것은 对我们而言 우리 입장에서란 뜻이죠. 对我们而言은 对我们来说 같은 의미입니다. 증능 저번에 아까도 나왔죠. 뭐 할 수밖에 없다. 만족 이시 즉시 한순간에 이 수요를 만족시킬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이 어려움이 속수무책으로 만든다는 말은 필요가 없어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인생은 여정 같기 때문에 배가 없다는 거죠. 우리를 뭐 하게 하는 수월하게 만드는 이 부분이 이제 핵심 내용이니까.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이 배를 짊어지고 갔지만 결국에는 다시 쓰지 못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은 단지 뭐 할 수밖에 없다? 우리 일순간을 만족시킬 수밖에 없다. 일시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내용을 줄이는 스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된다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뭐를 그렇죠. 이 지문 원문 자체를 잘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런 어려운 단어 안 썼잖아요. 아까 始料不及手术无策. 일단 수소无策. 자, 이런 단어가 필요하면은 일단 쉬운 단어로 바꾸시거나 이해가 안 가면 많이 빼셔도 돼요. 일단 뭐 못 읽는데 이걸 어떻게 적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핵심적인. 그리고 왜 이 내용을 다 제거를 했느냐? 결정적인 건 여기 딴이죠. 딴. 그러니까 우리는 갑자기 예상치 못하고 속수무책이 만드는데 중요한 내용은 뭐냐? 여기 내용이니까 자 이런 것도 스킬인 거죠. 막 내용이 어려웠어. 근데 딴이 있어. 다행인 거죠. 앞에 내용 다 삭제해버린 거죠. 왜냐하면 하고자 하는 말은 이 부분이니까. 이 딴 뒤에 부분이니까 위에는 좀 지저분해서 밑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석본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줄이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원문을 어떻게 읽는지 그리고 그거에 이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빨리빨리 봤어요. 왜냐면 이미 책에 적혀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 저 문장을 이렇게 옮겼구나 훨씬 더 보기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설명을 녹음으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설명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일단 오늘부터는 우리가 실제처럼 문장을 이제 줄여서 원고지에 옮기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제목을 어떻게 만드는지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제목인데요. 자, 제목을 여러분들 정말로 쓸데없이 길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제목은요, 되게 간단한 소재, 전체적인 주제, 아니면 주인공. 여기서는 뭐 주인공이 그냥 한 명의 아까 뭐라고 나왔죠? 농민이 나왔나요? 그렇죠? 그렇죠? 농민이 나왔거든요. 그럼 이러면은 그 어떤 농민이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주인장이 아니고요. 주인공, 그렇죠? 설명을 하면서 적다 보니까 가끔 틀린 글자가 있네요.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이야기의 핵심 소재가 뭐야? 배잖아요, 배. 근데 그냥 배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 사람이 일단 배를 짊어지고 간 사건이 가장 주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배보다는 베이추안, 배를 짊어진 내용.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목 같은 것도 너무 길게, 왜냐면 제목을 적는데 시간을 소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쓰는데 시간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목은 소재라든지 핵심되는 행위 혹은 이 주제 따위가 중요하고요. 주인공 이름만 딱 적어도 나쁘지 않으니까요. 제목이 너무 불필요한 시간과 여러분들의 힘을 소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